뭐 2300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꼭 잡으셔야 돼요. 내년도에 한국 증시에 50% 상승률이 있다고. 2차 전지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조정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제가 성지순례 할지 모르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저는 3000선까지도 봤습니다. 아, 올해 안에? 혹시 이번에도 저하고 소고기 내기 한번? 예, 2900을 넘으면 제가 이긴 걸로. 미국 증시가 안 좋은 대신에 한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은 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미국보다 이런 미국 외 시장이 더 강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시기화를 우리가 좀 넓게 보면은 한 80년대부터 보면은 비미국, 난 US라고 하죠. 난 US, US, 난 US, US 이렇게 한 번씩 한일전처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승부를 최근에는 독주를 했죠. 그쵸. 미국이 2010년 전부터 지금 13년 연속 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는 비미국이 완전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나라들 보시면 GDP 규모로는 훨씬 더 큽니다. GDP 규모로는 미국이 25%밖에 안 되고 비미국이 75%인데 이 안타깝게도 증시는 60%가 미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네 실력보다 한 30% 4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미국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같은 100원을 팔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6원 남기는 거에 비해서 걔네들은 10원 이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그런 어떤 혁신성,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이런 것들이 겸비된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데 기타 국가들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이 좀 어려울 때는 조금 대체제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유럽이나 혹은 중국 증시 자체의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네. 미국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돈을 안 풀었잖아요. 네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건전하죠. 거기다가 이제 막 인위적으로 막 인터넷 기업들 같은 거 막 누르고 네네. 그래갖고 시장이 막 인위적으로 막 눌렸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많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약간 눌렸습니다만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어떤 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경기에 그렇게 크게 기업 실적이나 이런데 악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 하단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버는 그 돈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로 보면은 시가총이 너무 낮은 거죠. 일단 당장은 미국 기업들보다 이쪽이 당장은 좋아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좋습니다. 지금 돈들이 많이 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비관론이 있고 아직 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물론 유럽도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 유럽 주요국들 보니까 미국보다 더 물가가 높아서 금리가 더 올라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물 경제 수준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 쪽에 투자가 좀 몰리고 있죠.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최소한 올해 상반기나 연말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비중은 조금 줄이고 유럽 비중은 조금 늘리는 네. 그런 전략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가총액 보면 유럽이 세계에서 20% 정도를 차지해요. 적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유럽 주식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시가총액의 20%가 유럽 주식인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포트폴리오엔 3% 미만으로 담고 있으니까 이거 좀 늘려보자. 2배만 늘려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유럽 주식에 대한 매도가 최근 10년 중에 가장 세게 나왔답니다.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기업 실적 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들어갔고 제가 시장 바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신흥국으로 오지 않고 유럽 쪽으로 많이 갔었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좀 못 믿겠다. 유럽이 차라리 낫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유럽에서 나온 국가다 보니까 약간 친근감도 많이 갖는 것 같고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게 신흥국이 좋다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신흥국보다는 유럽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초록은 동색이구나. 쟤네들이 자기네 뿌리라고 생각하는 유럽 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왜 놓쳤나. 그런 거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은 유럽은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물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별 변수가 안 되는 게 맞는데 또 자기도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또 도박 같은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위험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위험도 하나의 작은 위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가 오르는 수준이 지난번처럼 막 아주 충격적이고 막 놀랍는 수준은 아닐 거고, 달러 강세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종식이 될 거고, 원달러 환율 말씀드린 대로 1200원 밑으로 갈 확률도 있고 해서 모든 통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강세를 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상반기는 좀 힘들어도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한국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한데, 근데 계절적으로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긴 한데 경제도 딱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았다, 아주 좋았다, 식었다가 아주 차갑게 식는 가장 안 좋은 쪽이 지금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막 겨울에 들어가고 있고 막 한겨울인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얘네 나라는 반드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온다. 그래서 주식을 얘네들은 언제 파느냐? 여름에 팔고 겨울에 삽니다. 제가 하지 동지론을 많이 요즘 펴는데, 하지가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낮이 제일 길고 너무 상쾌하거든요. 그게 한 6월경이거든요. 그때를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거꾸로 동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달 낮도 굉장히 짧죠. 그다음에 날씨도 춥고 뭐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냥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그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이익이 굉장히 줄고 차트는 막 무너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먹느냐? 이때 사가지고 하지에 팔고,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공매도를 칩니다. 이거 두 번 먹는 거예요. 이때 먹고 이때 먹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9만 원에 팔아가지고 6만 원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또 사고, 3만 원 먹고 3만 원 먹고 3만 원 먹고 3만 원 먹고, 그러면 얘네는 수익률이 100%인 거죠. 삼성전자 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9만 원 때면 무조건 외국인이 팔 거고, 거기를 돌파하려면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뭐 로봇이든 뭐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시장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3,000선이 정도가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선 초반에서 3,000선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될 테니까 부자들이 또 돈 벌기 쉬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자들이 2,000선 초반에 샀다가 3,000 되면 판다, 미련 없이. 근데 우리는 3,000 중후반에 들어갔다가 이제 미련 갖고 이랬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비난하고 뭐 악플 달고 이러는데 돈 안 벌리죠 절대. 지금 2,400대 중반인데 2,300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꼭 잡으셔야 돼요. 증시의 사계절로 비유하자면 지금 코스피는 어떤 계절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초봄이라고 보셔야 돼요. 초봄? 예. 가장 나쁜 시기는 이미 지났잖아요. 작년에. 지금 시기나 주식을 비유하자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지난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도에 한국 증시에 50% 상승률이 있다고까지 리포트가 나왔어요. 가장 큰 동력은 기업 실적이 상반기 내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랑 내년에 되게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MSCI 선진국에 한국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적과 MSCI 선진국 모멘텀. 요것도 아마 제가 성지순례 할지 모르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그럼 내년이라고 하면 이제 2024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쯤 그럼 지금 대비 50%면은 3,000 넘어서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박스권 제가 2,300이라 그랬는데 그 MSCI라는 변수가 들어오면 한 3,500에서 3,800까지도 박스를 넓히셔야 되고 하단은 높여야죠. 한 2,400으로. 근데 지금 코스피 2,400대에서는 네.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좀 단견이죠. 그때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8조나 났어요. 근데 그 해의 주식을 보시면 2월까지만 오르고 3월부터 12월까지 내리내렸어요. 그때 퍼가요. 삼성전자 퍼가 6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얻어 먹었는데 지금 나쁠 때 부패 가는 게 맞죠. 그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지금 약간 좀 높은 밸류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같은 시장이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지에 절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요. 지금 동지 막 지났는데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장이 오르냐. 당연히 그 논리의 근간은 밸류에이션이죠. 외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고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너 놀기 좋을 때 난 나갈 거야.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 돈 벌기 쉬운 거고, 그 논리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시면 영원히 외국인들의 탈탈 털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국내 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늦지 않다. 예, 뭐 조정이 한 번 정도 있으니까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피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네.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수에서 한 7%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딱 2,300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내려가기는 조금 네, 그러니까 아니다. 상승 흐름이라는 건 항상 기술적으로 보면 7% 내외의 조정이 가장 건전합니다. 그래서 2,300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300이 만약에 심하게 깨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회가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씨랑 다른
다르게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땐 제가 다시 나와서 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은 뭐 언제쯤? 일단은 뭐 우리도 미국처럼 하반기일 거고요. 네, 근데 미국보다 약간 좀 빠르게 7월 정도부터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한 6개월 정도 빨리 왔는데 네. 반등도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 빨리 예, 오시네. 예. 미국보다 약간씩 빠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0월, 11월처럼 그렇게 아주 막 뜨겁게 오르진 않을 거고요. 증권가마다 전망은 좀 다르긴 한데 올해 2,800까지 보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저는 3,000선까지도 봤습니다. 아, 올해 안에? 예, 예. 올해 안에 3,000. 뭐 정확히 3,000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인드 자체를 강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도 저하고 소고기 내기 한번. 예,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2,900을 넘으면 제가 이긴 걸로. 그러면 제가 이제 소고기. 예,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3,000을 돌파하는 이제 그 시점은 이제 내년쯤 네, 되면 그렇죠. 다시. 내년은 뭐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 7, 80% 이상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그런 반등장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외국인들은 아마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판때기가 짜지면 지수를 올려야 사람들이 흥분하기 때문에 네네. 지수 관련주를 무조건 올릴 겁니다. 뭐 이익이나 이런 거 안 보고 삼성전자니 카카오니 뭐 네이버니 해가지고 대장주들. 네, 사람들 흥분시킬 수 있는 지수 오르면 사람들 흥분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아마 우리 같은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대표주들을 많이 땡길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대표주들을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으니까 철강, 화학, 조선, 호텔 레저, 엔터주까지 이렇게 한 5개 업종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수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틈새로 보면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증권주 같은 것도 저는 지수가 오르니까 네. 바이오는 뭐 최근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틈새로 좀 작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작전 세력들이. 2차 전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조금은 좀 탄력이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이 또 계속 사면서 계속 끌고 나갈 확률도 있어 보여서 네네. 다만 이제 한국 증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한 1년 정도 오르면 그때가 끝이에요. 추나추동 이론을 반드시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네, 조정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여름이 길어지려면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반드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손해가 나면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쓰시지. 안 그러면 걔네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15% 정도 빠졌는데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가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종목이 버틸 수 있는 최하한선을 전 15%로 봐요. 이 이론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추나추동 이론과 15%의 바닥 이론 이 두 개만 넣고 계셔도 주식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실 수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 예. 15%가 아니고 마이너스 75까지 빠졌는데 예.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하락이 끝났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시 끌어올려서 또 해먹어야죠. 성장주들도 항상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작년 고점이나 뭐 재작년 고점에 너무 근접한 것까지는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알기 때문에 네. 한 70%, 80%까지만 땡겼다가 그때 다시 뒤로 미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전을 찾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물 타셔가지고 가격을 많이 낮춰놓지 않으시면 장이 좋은데 본전에 올 듯 말 듯 하다가 꺾이면 이제 다시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편득현 WM 마스터즈 전문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